TV 타임즈. 네,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네.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우리 촌철님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아침 인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허. 토미유님, 한 주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지나가네요. 이번 주 마지막 방송 기다립니다. 해주셨고요. 예. 문영식님, 오늘은 좋은 소식만. 불타는 금요일 김종배 시선 집중 최고 해주셨고요. 좋은 소식만?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요게 늘 고민이에요. 저희 밤에. 네, 1512님. 어제 친구랑 시선 집중 칭찬하는데 김종배 아저씨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중배? 종배? 맞다. 김종배 하하하. 뭐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이거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지금? 칭찬했는데 이름이 살짝 생각이 안 났대잖아요. 김종배 아저씨 이름이. 그럼 김중배의 시선 집중이었어요 그러면? 중배면 어떻고 종배면 어떻습니까? 물론 정확하게 하시면 더 좋겠지만 네. 중요한 건 시선 집중을 칭찬했다는 거죠.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6786님이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도 삐딱선은 순항할 것입니다. 해주셨네요. 아침에 뭐 바람 엄청 불더라고요 새벽에. 아, 그랬나요? 네, 저희 집이 맨 꼭대기 층이라 더 심한 것 같은데, 바람 세게 불더라고요. 네. 자, 바로 오늘 뉴스 시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응? 순항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는 네. 오늘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만나보시죠. 국민의힘은 결국 논란 끝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인 감사원 조사는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됐고 국민의힘은 결국 권익위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에 조사 의뢰를 해서 받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알다시피 감사원의 해신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권익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거두지 않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어제 나왔던 소식이죠. 네. 뭐 다시 되짚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확인된 사실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매의 법칙이라고. 매의 매는- 법칙?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운 사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있는데 매를 피하려다가 맞으면 더 아프다. 아하. 이것도 매의 법칙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해되시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목에서 한번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나 던지고 싶은 게 지금 거의 대부분은 감사원이냐 권익이냐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췄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근본적인 거냐? 저는 이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근본적인 질문.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놓고 왜 지금까지 묵혔는가? 사실 어찌 본다면 더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하는 걸 봐서 하려고 이런 겁니까? 자, 그러면 그런 전수조사를 의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건 국민을 향한 국민 앞에서 벌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얼마나 떳떳한지를 먼저 검증을 받아야 저희가 의정 활동의 진정성을 어필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네. 자진해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근본 취지 맞죠?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 하는 거 봐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네.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고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군, 멍군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 없는 사안인데 이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 이 말씀을 하나만 좀 드리겠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이 조사 의뢰 대상을 까탈스럽게 고르는 이유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이런 겁니까? 자, 그러면 한번 되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이 나는 억울하다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현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 이 의원들은 경우를 살피지 않고 법의 잣대만 갖다 댔다는 불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했던 권익위는 정치적으로 접근한 겁니까? 법률적으로 접근한 겁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권익위에 가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주물러질 것을 우려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권익위 조사 결과 나오고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풍경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설명이 되느냐? 저는 이걸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맨 처음에 권익위는
못 믿겠다라고 한 게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네,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회피 신청을 해서 보고도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어제 또 나온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권익위 부위원장에 내정된 사람이 또 여권 인사더라. 안성국 변호사라고 네. 이분이 이제 부패 방지를 담당하는 부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는데요. 부패 방지 담당 부위원장이 이제 만약에 전수조사라는데 그걸 이제 그 총괄하는 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 법률 지원단 부단장, 그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성남시장 예비 후보로 출마를 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는데 참 재미난 현상이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있어서 권익위는 못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민주당 그 예비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 부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권익위로 이제 간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선후 관계가 자, 이 문제를 어떻게 교통정리할 거냐 국민의힘에서 요것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부위원장도 회피 신청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회피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지금 저쪽이 특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혹시 조사 과정에서 뭐 사감이나 사익이 개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반대 특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정파적으로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특수 관계이냐? 요건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제 아닐까요? 아무튼 뭐 이해충돌 방지 그걸 관련해 가지고 뭐 따져 본다고는 하더라고요. 권익위가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봅시다. 네,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새 대표가 선출이 되잖아요. 네. 지난 9일 토론회에서 조경태 후보, 홍문표 후보는 국민의힘도 권익위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네. 했지만 나경원, 이준석, 주호영 후보는 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한 특위를 꾸리자라고 했었거든요. 예. 설마 새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권익위가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가자 뭐 이렇게 입장이 달라지는 건 아니겠죠? 그 저희가 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하고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이때 이제 그 조사 권한 문제, 그다음에 조사 여력 문제를 그 질문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왜냐하면 재산 신고를 한 다음에 그것의 검증이 얼마나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때 위원장의 대답이 제가 어슴푸레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거든요. 과연 여기에 간다고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티완즈님이 피하려다 잘못 맞아서 뼈 맞으면 엄청 아파요.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경험담 같은데. 그리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후에 어떤 행동을 또 취할지도 관건인데 민주당이 일단 선례를 남긴 셈이라 가지고 그러게요.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것도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아하 또 이분입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보 담당으로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내정을 했다. 공보 담당. 네,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동훈 위원 본인이 공보 담당 내정 사실을 확인해 줬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다음 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시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면 그저께 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그건 본인의 자유고 아무튼 주목할 점은 이동훈 위원의 업무 개시 시점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것은 다음 주부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내정은 해놓고 네. 활동은 다음 주부터 한다. 자, 공보 담당자가 다음 주부터 활동한다는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국민 뭔가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근데 왜 다음 주일까를 생각해 봤더니 오늘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가 일단 1차 정리되는 거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윤석열 전 총장도 오늘 오전 10시 반을 주목하고 있겠군요. 그러면 자꾸 이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 국민의힘 새 대표가 누가 될까요? 돌풍이냐 극전 역전이냐? 우리 제이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한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와 다른 뭐 분석할 능력도 없고요. 그렇게 분석할 여지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말고 최재형 현 감사원장이 이르면 7월에 대권 도전을 선언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아, 그거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떤 촌철님이 벌써 그걸 물어보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그냥 익명의 그 지인이 전한 소식도 있지만 제가 주목했던 것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전한 내용인데 그러니까요. 대권 도전 결단 시간이 오후 3시라면 지금은 정오쯤 된다. 아직 3시간 정도가 네. 더 고민의 시간이 있다는 건가요? 임박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 정도가 됐다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주변에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렇게 되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퇴를 해야 됩니다. 임기가 내년 1월 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당연하죠. 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중간 사퇴를 하고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하고 어허.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이 중도 사퇴를 하고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 네. 도대체 이 시츄에이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댓글에 한번 쇄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어제 또 새로운 뉴스가 전해진 게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 윤 전 총장이 고발된 사건 2개를 정식 수사를 하기로 했다. 입건을 했죠. 입건을. 네네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윤석열 검증이 시작됐다. 윤석열 죽이기다. 아니다. 이건 오히려 시험대에 오른 건 공수처다. 뭐 다양한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말들은 결과를 예단하고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잖아요. 한편에서는 윤석열 판정리해 주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죠. 왜? 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 결과 무혐의 꽝꽝 돼버리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든지 엮어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클 걸기다 이렇게 보는 거겠고요. 네. 이런 시각은 모든 게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이렇게 될 거다를 전제해놓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하나만한 이야기다. 어허. 왜냐하면 이 얘기는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이렇게 내놓을 거라고 지금 미리 짜고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볼 근거가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3부 국회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과 또 짚어볼 예정이잖아요. 예. 예, 거기서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역시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우리 피해자가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예전에 사법연수원 다닐 때 고위직 그 법관이 제 뒤통수를 치면서 술을 따르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사과를 받겠다고 했는데 한 달 이상을 저도 조직적인 회유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을 사법연수를 휴직을 했습니다. 우리 이런 중사 여군은 조직 내에서 고립감, 무기력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장관님이나 참모 차장님께서 도대체 그 심리 상태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실지 저는 오늘 두 분의 대답하는 태도를 보면서 좀 절망감이 좀 있습니다.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네. 국회 법사위에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질의를 하던 도중에 했던 말입니다. 자, 사법 시험을 합격한 사람도 이 지경이 돼서 1년간 아무것도 못했는데 본인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근데 여군인 이중사는 조직 내에서 고립감, 무기력감이 얼마나 컸겠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공감하면서 뭐 이런 상황이 좀 만연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사시 패스한 사람과 군 부사관 이런 구도가 아니라 다른 구도에서 저는 읽고 싶은데요. 네. 법원과 다른 조직.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른 조직이 아무리 그래도 법원만은 인권 감수성에 따라서 실천하고 판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죠. 법원 스스로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하니까. 네. 그래야만 추상 같은 단죄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법원에 있는 고위직 법관이라는 사람이 저 모양이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성 관련 사건 판결 나온 것 우리도 여러 번 짚어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뒷목 잡게 하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요.
그 지금 배경 설명일 수도 있다. 이수진 의원의 이야기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허탈한데요. 네. 이수진 의원도 사실은 1차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 2차로 또 조직적 회유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원 문화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결국 1년 동안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해자는 일상을 사는데 왜 피해자만 숨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사실 어제 법사위에서 또 뒷목 잡게 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음, 이갑수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인데 네. 왜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송기현 의원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이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귀를 의심했어요. 양성평등센터장입니다. 이분은. 음흠. 지체 없이 보고한다는 지침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네.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서도 또 이걸 말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분은 양식 검증 센터를 한번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기본 양식의 문제 아닙니까? 왜 군에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지 이 한마디만 봐도 알 수 있다. 네. 분통이 터져서 한번 또 화를 내봤네요. 네. 오늘은 더마카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쳐야 되는 시간인데요. 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현역 의원 중 두 번째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이 여파로 오늘 예정돼 있던 정책 의총도 취소가 됐는데요. 음. 요거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어느 곳도 코로나 안전지대일 수가 없다. 그렇죠. 마스크, 거리두기. 지금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고 있다고 해도 꼭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